지금까지 기업의 목소리는 많이 들을 기회가 있었지만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는 들을 기회가 없었죠. 금요일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운영사 컨두잇 이상목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올랐던 바로 뉴스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을 통해서 지주 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어제장의 주가 변동성이 좀 컸던 만큼 오늘 다뤄볼 만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부터 먼저 요약 부탁드려요. 네, 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CDMO 즉 위탁 개발 생산하는 그 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시밀러와 이제 신약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바이오에피스를 수평적으로 인적 분할하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 분할 비율은 0.65 대 0.35로 나눠 갖는 것이고 10월 1일 날 분할해서 10월 29일 날 재상장하는 것으로 약 4에서 5개월 정도 후에 이제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군요. 네. 회사 측은 지금 기업 가치랑 주주 가치 재고를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는데 좀 더 자세하게 그 이면에 있는 배경들을 한번 짚어볼까요? 네네. 일단은 제가 오늘 좀 한 4가지 정도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왜 하는지 첫 번째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여부가 저희가 항상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관심 있는 분야니까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향후 주가 전망이나 관련된 부분들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또 이 분할건이 대한민국의 이제 지배구조 개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간단하게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방금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CDMO 즉 위탁 개발 생산하는 바이오로직스와 그리고 그 바이오시밀러와 신약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바이오에피스를 수평적 방식으로 인적 분할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현재는 바이오로직스가 에피스를 100% 자회사로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수평적 관계로 바꾸겠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양사 간의 이해관계 상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반도체 파운드리와 설계를 분할하고자 하는 이제 시도가 있었던 그런 것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고객사의 기술 유출 우려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분할 뉴스를 보면 네네.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보입니다. 뭐 인적 분할도 있고 물적 분할도 있고 분할 방식에 있어서 그 방식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가 중요할 텐데 네네.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이해관계 상충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분할을 하는 것보다는 가장 좋은 것은 매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매각을 하면 완전히 이해관계 문제가 완전히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각을 하는 것이 가장 좋긴 한데, 이제 매각을 하라고 하면 이게 이제 경영과 관련된 어떤 이제 과도한 간섭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그룹 안에는 남겨야 된다고 하면은 가장 차선책으로 그나마 가장 선호되는 것은 이번에 발표되었던 인적 분할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평적으로 분할을 하면은 그 독립적인 회사가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좋은 것이 이제 그래도 기존에 지금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 구조였던 이제 물적 분할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법인은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나마 나은 것이고, 가장 안 좋은 것은 같은 회사에 사업부로 남아 있는 것이 가장 안 좋다,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물적 분할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물적 분할 형태라고 하니까 과거에 있었던 사례 DB하이텍 분할 사건이 좀 떠오르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2년 전에 DB그룹이 DB하이텍을 물적 분할해서 DB글로벌칩이라는 설계 회사를 이제 자회사로 분리해내는 작업을 추진을 했었고, 사실 제가 액트라는 회사를 창업한 이유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도 물적 분할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었는데, 왜냐하면 물적 분할 자체가 실질적으로 고객사의 이해관계 상충을 방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실상 같은 회사라는 이제 논리를 제가 폈었는데요.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그 DB가 만들고자 했던 것이 현재의 삼성 구조였고, 삼성은 오히려 지금 현재의 이 구조가 이해관계 상충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인적 분할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현재 상황을 좀 잘 분석해 보면 오히려 2년 전에 DB가 주장했던 근거가 얼마나 허무맹랑했었는지를 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인적 분할 소식이 나오기 전부터 시장에서는 이제 분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네. 추측을 하면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네. 두 번째로 앞서서 언급을 해주신 점이 지배주주 사익 편취 등에 대한 의도인데 이런 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요즘 워낙 시장에서 지배구조 개편한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뭔가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자면 이제 작년에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고, 이제 뭔가 지배주주가 이 지배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끌고 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항상 보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구조만 봤을 때는 이번 인적 분할에서는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적 분할은 기존 주주 구조가 똑같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로직스와 에피스의 주주 명부 구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모든 주주가 비례적으로 뭐 어떤 혜택이라든지 손해를 이제 부담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구조적으로는 뭐 발견된 것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언급을 해주신 게 네네. 현재까지는 예. 구조적으로 발견된 것이 없다라고 네네네.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네. 그렇다면 현재는 아니어도 향후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에서 좀 언론 기사에 나온 걸 보면 그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지배구조 개편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관측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까지는 인적분해라는 구조 자체가 문제가 없는 좋은 구조이긴 한데 앞으로는 이제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보이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액주주분들은 약간은 이제 불안한 마음으로 좀 지켜보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분할이 대한민국 지배구조 개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서두에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관련된 의견도 전해주시죠. 예, 앞부분에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기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삼성은 매각을 제외한 방법 중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선택했다고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주주 친화적이고 이상적인 구조를 선택은 한 건데 과거와는 분명 다른 선택이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한 건 잘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 기업으로서 선택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SK라든지 LG 그리고 두산, DB 이런 이제 그룹들에서 생각했던 그런 이제 구조들과 좀 비교해서 좀 우리가 배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전에는 제가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도 좀 상반기에 네. 가장 모범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삼성의 그 인적 분할도 현재까지는 모범 케이스인 것 같다. 그래서 이 모범이 잘 유지되었으면 좋겠고 모범 케이스가 그리고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좀 상반기에 모범 케이스로 좀 대결을 해보면 좀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런 결정들은 이제 요즘 국민들의 좀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상법 개정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소액주주분들이 잘못된 일을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점들이 좀 종합적으로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참 아쉬운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바이오로직스와 에피스 조직 그 구조 개편을 발표하기 전에 좀 주가가 미리 움직이는 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시장에서도 좀 찌라시가 좀 돌아다닌 것들이 좀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목격하시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정보를 너무 미리 알고 움직이는 이런 이제 주식시장의 문화가 좀 근절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 그리고 이제 다시 말하면 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어떤 이제 투자자 자신들도 좀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좀 선행 매매라든지 미공개 중요 정보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처럼 기업이 성장을 하는 예. 과정에서도 소액주주와의 소통은 굉장히 중요해 보이네요. 네네. 자, 이번에는요. 최근 남매 간의 갈등이 부각이 되고 있는 K뷰티 대표 기업 콜마홀딩스 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상황부터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콜마홀딩스도 이제 그 가족 간의 좀 분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이제 회사의 실적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이제 불필요한 경영권 분쟁까지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경영권 갈등으로 시간을 보낼 어떤 그런 노력과 시간들을 좀 경영 정상화에 좀 썼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제 많이들 표현해주고 계셔서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콜마홀딩스의 경우 문제가 된 게 자회사인 콜마 B&H와 관련된 내용들일 텐데 네. 실적 부진으로 이미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황이어서 소액주들의 불만이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소액주주들은 어떤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나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주가치 제고를 회사가 좀 집중해줬으면 좋겠는데 경영권 갈등에 시간을 쏟다 보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본질인 경영에 제대로 신경 쓰고 있지 않은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회사에서 진즉 좀 잘 정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콜마그룹의 소액 주주들이 원하는 건 결국 경영 안정 그리고 실적 회복일까요?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요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콜마홀딩스 이슈까지 두루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컨두잇 이상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